자, 오늘은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을 이제 좀 제대로 배운다 할 만한 단원인데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제 이 두 그래프를 보면은 자, 함수 y는 fx가 요런 그림일 때는 증가, 요런 그림일 때는 감소라고 나와 있어. 이게 그 증가 감소의 그 기준이 뭐냐면 요거거든 이제. 1, 2번을 보시면 x1보다 x2가 더 클 때야 이제 두 x값을 잡는데 그 중에서 더 큰 것을 x2로 잡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왼쪽 그림처럼 x2가 더 큰데 그 x2에 대응이 되는 함수값도 만약에 더 크다면 그림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로 보면 돼. 우상향. 우상향 그래프라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증가한다. 반대로 x2가 더 큰데 오히려 함수값이 더 작아. 그러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거든요. 우하향.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소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보고 이거 이제 증가하는데 감소하는데 라는 걸 알아야 되는지 그 x값이 더 클 때 해당되는 함수값도 더 크다면 증가이고요. 반대로 x값이 더 큰데 함수값이 더 작으면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감소라고 우린 생각할 거예요. 이제 우상향 우하향이 증가 감소입니다. 증가 감소. 자, 근데 우리가 이거랑 연관 지을 거거든.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f'을 많이 다뤘는데 요렇게 자,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봐봐. f'x가 양수면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증가. 반대로 f'x가 음수면 그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감소. 자, 저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저게 우리 그 f'이 무엇을 구하는 함수라고 했죠? 뭘 구할 수 있는 함수? 정확히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란 말이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쳐보자, 이제. 자, 이 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이 기울기는 양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반대로 한 요 정도쯤에 그어주게 되면은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이제. 다시 요때는 증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점에서의, x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어야지만이 증가하는 모양이어야지만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지 않을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는 모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는 모양일 수밖에 없어서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f'x의 부호 있죠. f'x의 부호를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와 이제 연관 짓는 거야. 연관 짓는 거. 연관 짓는 거를 할 것이고 자, 증명이 있는데 자, 증명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를 활용을 합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제 자, 뭐냐면 그 평균값 정리 그 식 기억나시죠? 평균값 정리.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제 그 열린 구간에 속하는 어떤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이거 평균값 정리죠. 요거 x1, x2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f'C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요 x1, x2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한다. 요거는 평균값 정리 얘기하는 거였어.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좀 더 써보면 자, 이때 f'x의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눈데 그 방금 위에서 얘기했지만 요거 있죠. 그 아까 내가 밑줄 치라고 한 거 있잖아. 그 x2가 더 클 때 함수값이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를 나눴지. 저 식을 활용하거든. 보시면 자, 만약에 그 f'x가 양수일 때는 아까 증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증가냐? 그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요 평균 변화율이 f'C가 되도록 하는 식을 잡아줄 건데 이제 그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면 그 중에서 c라는 값에 대해서도 양수인 거야. c라는 값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f'x가 양수가 되는 구간이 여기야. 그럼 그 구간 안에 c라는 값을 잡겠다 이거야. 그럼 c에서도 당연히 양수다 이 얘기겠네. 근데 아까 전제 조건에 x2 빼기 x1 이게 양수라는 가정이었죠. 아까 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소관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x2가 x1보다 더 크다라는 전제였습니다. x2가 더 크면은 그 지금
이 부등호 방향이 성립하려면 지금 분모가 양수잖아? 결과도 양수이려면 분자도 양수여야 될 거야. 부호가. 양수여야 결과가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자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요 식 있죠? 요 밑줄 친 거. 요거는 아까 위에서 봤던 식이죠, 이거?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다. 이게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었어. 아까 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 거고, 그 감소도 마찬가지인데, f'x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아까 전제 조건이 x2가 x1보다 더 큰 게 전제였어. 자, x2가 x1보다 더 크면 분모가 양수야. 근데 만약에 우리 결과가 음수가 되는 걸 따지고 싶으면 분자가 음수여야 될 거야. 분자가 음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소관계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으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f'x의 부호를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와 연관 짓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 연관 짓는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말장난이 있어. 잘 봐봐, 이제. 자,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잘 보세요. 자,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만약에 증가해. 올라가는 함수. 증가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이제 뭐가 되어야 되냐 이거야. 이게 뭐가 되어야 될까? 증가하면 0 이상. 자, 여기서 0 이상. 여기 등호가 붙습니다. 등호가. 반대로 감소한다면 0 이하가 돼야 되겠죠. 0 이하. 근데 요거 아까 위에 썼던 거랑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아까 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위에서는 여기 지금 등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호가? 여긴 등호가 없는데, 근데 밑에는 이제 등호가 이제 붙는단 말이야. 이제 요 차이를 좀 잘 구별해 줘야 되는데, 자, 요거야. 그 아까 위에서 등호가 이제 안 붙는 이유. 자,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 가정해봐. 만약에 등호가 붙는다. f'x가 0 이상이면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느냐 따져볼 건데, 물론 증가할 수 있어. 근데 발레가 있어. 발레. 자, 우리 요 상수함수 있죠. 상수함수는 f'x가 0이야. f'x가 0. 왜냐면은 이거 이제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는 이제 뭐 내가 뭐 fx는 c라고 생각해 주면은, 요거 상수 미분하면은 몇이었죠 이게?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f'x가 0인 함수인데, 이게 지금 증가하니 이게? 함수가 막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를 붙여버리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안 붙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호가 이제 붙지 않고요. 자, 그러면 밑에는 등호가 왜 붙냐 이거야. 밑에는 이제 이게 말장난이야. 말의 앞뒤 순서가 중요한데, 만약에 f'x가 0 이상이라면 0이 될 수도 있다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얘는 이제 이거야. 함수 fx가 만약에 증가하면,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봐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올라가면은 어느 점을 잡던 간에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겠지 이 그림에서는.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느 점에서 긋던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이 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관통하는 접선이 그어지거든.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긴 하잖아.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잖아, 얘가 이제.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서는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야.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인지가. 여기 이제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1번. 자, 증감표를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제 조사해 보시오라고 돼 있어.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원래 함수 fx의 증가 감소 따지려면은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따진다고 했어. 도함수의 부호. 자, 미분을 일단 해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f'x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3으로 묶어서 얘가 어떻게 이제 식이 써지게 되냐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해서 인수분해가 잘 돼. 3의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인수분해까지 다 해볼 수가 있어. 저렇게 인수분해까지 완료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f'x의 식을 보고 이제 증가함수를 판단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거 이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이거 몇 차 함수야 이거? 2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함기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이제 x축이랑 자, 마일하고 3에서 만나거든요. 마일하고 3에서 이런 그래프야. 그럼 저걸 보고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냐면 지금 봐봐.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지금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x축 위에 있죠. 3보다 커도 x축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f'의 값이 양수야. x가 3보다 커도 f'x의 값이 양수인데 이 사이 범위에서는 밑에 내려와 있잖아. 부호가 음수죠. 이 f'x y 값 자체가 음수야. 우선 저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부호를 판단을 해. 어디서 양수, 어디서 음수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다면 이제 이 증감표라는 걸 이제 작성하는데 자, 증감표 요거 일단은 이렇게 표를 좀 그릴 거거든요. 표를 좀 그려볼게 이제. 그래서 그려볼게 이제. 이렇게 좀 그려보자. 이렇게 표를. 자, 이거 선을 몇 개 쳐야 되냐면 가로가 총 3줄이고요. 그러니까 2줄 그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가 총 5번 그어. 그리고 6칸인 거예요, 6칸. 가운데 하나 그으시고 왼쪽에 2개 그으시고 오른쪽에 2개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어줄 거야. 그 다음에 자, 맨 왼쪽에다가는 이걸 적습니다. x f'x fx라고 적어줘.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뭘 적으냐? 맨 위에다가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거 있죠.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일하고 3 2개거든요. 마일하고 3 2개면 우리가 구간을 3군데로 나눠줘야 돼. 3군데로. 왜 3군데냐면 마일보다 작을 때 하나 있고요. 마일과 3 사이 하나 있고요. 3보다 클 때 하나 있어가지고 총 구간을 3개로 쪼개. 3개로 이제. 근데 그 기준 값 마일하고 3을 여기다 적는 거야. 봐봐. 마일하고 3을 여기다가 적고 나머지는 점점점으로 채워. 점점점. 점점점으로 채워. 점점점. 이렇게 채워주면 이제 요 점점점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구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구간을 이제. 자, 그러면 이거 해봅시다. x가 마이라고 3일 때는 이 f'x의 값 자체가 몇이야? 0.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적습니다. 이 x값에 해당되는 f'x의 값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빈칸 있죠? 점점점에 대응되는 곳 있죠? 거기다가는 그 구간에서의 f'x의 부호를 적어. 부호. 아까 얘기했지만 마일보다 작으면 플러스 사이 범위에서는 음수 3보다 크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풀마풀 순서 맞니? 풀마풀 순서. 풀마풀 순서니까 마일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일과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크면은 플러스라고 이렇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써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요 함수값을 여기다 적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적어. x가 3일 때의 함수값을 적어. 근데 조심하실 점은 요 x값을 이제 원래 함수에 넣어야 함수값이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마일 넣어주면 몇이냐면은 마일 넣어주면 몇입니까? 마일 마3 플러스 9 플러스 1 하면 6이 나오는 것 같고 3 넣어주시면은 얘가 27, 27 없어지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26이 나오는 것 같아.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그 함수의 모양을 적으면 되는데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화살표를 그려. 자, f'x가 플러스면은 증가여서 감소였어 이게. 증가.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이렇게. 마이너스는 감소 이렇게. 플러스는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증감표가 완성이 된 거야. 증감표가 이제. 그럼 이 증감표를 토대로 우리는 원래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증가,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를 적으면 되는데 증가하는 구간부터 적으면 지금 여기 f'x가 플러스인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제 구간 자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 이 구간이랑 3보다 큰 구간 있죠? 3보다 큰 구간. 3, 무한대. 자,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 이 사이범위 있죠? 사이범위 마일과 3 사이 범위죠? 구간 마이너스 1,3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답을 적습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증감표가 너네 이제 보통 이 학교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이제 아마 안 나올 수가 없을 거거든요. 이제 증감표를 이용해서 증가감소를 조사하시오라는 게 거의 나와. 그다음에 학교 시험에서도 가끔 서술형에서 증감표를 이용해서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증감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 맨 위에다가 x 적고 그 다음에 f'x, fx 순서로 fx의 순서로 적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만약에 증감표를 이용하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증가감소를 사실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가 f'x의 부호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사실 f'x의 그래프를 그려놨으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럼 이 그림만 보고 증가하는 구간이 마일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구나.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이 마일과 3 사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어. 여기서 알 수 있지만 증감표 그려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려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실 때에는 뭐 증감표를 이용하란 말이 없으면 굳이 증감표 그릴 필요는 없어. 이 정도만 해도 돼. 이 정도만 해서 확인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슬쩍 맛배기로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인이거든.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할 거야. 3참수, 4참수. 그거 그리는 방법이 요 증감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요 함수는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야.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필수예제 2번. 요 필수예제 2번은 자, 이제 어떤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이라고 나와 있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정수 a의 개수. 자, 요게 이게 3참수죠. 3참수. 일단은 증가감소는 f'x의 부호랑 연관되는 거니까 미분에 f'x를 구해봐 그냥.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근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야. 자, 우리 증가는 f'x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f'x의 부호가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커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 개념 설명 부분에서 뭐 등호를 붙이냐 마냐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여기에 등호를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붙인다. 자, 일단은 결론은 등호를 붙입니다. 자, 근데 아까 등호가 중요했던 이유가 뭐 상수함수 이런 얘기를 했거든. 상수함수. 근데 사실 이 함수가 상수함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상수함수일 때가 사실 그런 발레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럴 상수함수가 아니면 그냥 등호 붙인다 생각해.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너네들이 문제 풀 때 증가감소는 웬만하면 아니야. 그냥 다 등호 붙인다 생각해. 앞으로는 이제 등호 붙여서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f'x가 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0 이상. 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이제 3참수잖아요. f'x는 해서 2참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실수 전체 집합,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참수가 항상 0 이상일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이 아래로 볼록인 2참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조건 혹은 접해도 되는 거죠. 접해도 이제 이 조건을 푸는 거야. 고1일 때 많이 했던 거죠. 저거 고1일 때?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판별식이 자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인데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양수 음수? 음수죠 음수. 양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음수죠 음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둘이 이제 짬뽕 시켜가지고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식을 쓸 건데 짝수 판별식이 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쓰도록 할게요. 이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 라고 해가지고 이 부등식을 풀어. 이 부등식을. 자, 요거 이제 그 사이범위죠. 사이범위. 제곱이 12 이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12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루트 12로 해가지고 요 사이범위로 이제 좀 잡아줄 것이고 사이범위로. 자, 문제는 이게 아니라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루트 12가 몇 점 몇이냐 따져야 되는데 3점 얼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에서부터 그냥 3점 얼마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은 정수 A 몇 개 있습니까? 정수 A 7개. 마3, 마2, 마1, 0, 1, 2, 3 해가지고 7개라고 답을 내주면 돼요. 7개.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넘어가시기 전에 그 여기 요거에 좀 밑줄 치시고 좀 더 쓸 게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이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대. 근데 얘랑 같은 표현인 용어 몇 가지 말이 돼 있거든. 뭐냐면 함수 fx가 이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x2가 만약에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클 때. 함수값도 더 클 때. 이거는 증가하는 거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저게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었어.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었고. 안 쓰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표현이 뭐냐면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어떤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고1 때 1대1 대응이랑 같은 의미 또 뭐가 있었죠?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를 갖는다. 이것도 다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표현인 거야. 쟤네들도 같은 의미입니다. 역함수를 갖는다 라는 것도 같은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런 표현이 나오면 아, 저게 이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럴 수 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면은 이거 부등호가 뒤집어지겠죠. 부등호가 뒤집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상황에 맞게 또 푸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자, 이제 3참수가 이제 제한된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하기, 감소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쓰는데, 3번은, 자, 3참수입니다. 3참수. 자, 이 구간에서는 감소해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래. A의 범위를. 자, 먼저 일단은, 사실 여기가 단원 자체가 미분이니까, 일단 미분해보는 거야, 일단. 미분해보고 관찰하는데, 미분해보시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라고 일단 써줍니다. a라고 이제 써줄 거고. 자, 그래서 얘가 이 구간에서는 감소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증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f'x를 그려야 되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 이 구간에서는 f'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 이하. 이 구간에서는 f'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 f'x 이차함수를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좀 그려줘요.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하고 좀 이제 보니까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자, 저거를 일단은 미분을 일단은 좀 이제 했고, 이 이차함수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줘. 봐봐. 자, 대칭축이 몇이야? 대칭축 나누기 2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여기 x는 2분의 3입니다. 대칭축을 만약에 대칭축이 미지수가 없으면 이렇게 대칭축을 구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감소, 요 구간에서 증가라며. 그러면 이 f'x가 이제 x축이랑 만난 이후에 x축 아래에서는 감소하는 거고 x축 위에서는 증가하는 거야.
근데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을 알려줬지. 자, 그럼 봐봐. 이 구간 1과 2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1과 2가 어디에 위치해 줘야 되냐면 자, 여기가 2분의 3이죠. 만약에 봐봐. 1과 2가 만약에 x축 위에 막 요런 데에 1이 있었다 가정해봐.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지금 이게 2분의 3이죠. 2분의 3은 마침 어때? 얘네들의 평균이지, 평균. 이 의미 자체가 1과 2가 대칭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 얘기야. 같은 거리만큼. 근데 만약에 1과 2가 x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x축 위에 있으면 그 1과 2 사이에 이 구간 있죠. 그 구간에서 x축 윗부분의 구간도 있고 아랫부분의 구간도 동시에 있는 거잖아. 근데 감소하려면은 이래야 된대. x축 밑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1과 2는 어디에 위치를 잡아줘야 되냐면 이 x축 아래에다가 잡아줘야 돼. 만약에 여기를 1이라 잡아주면 이게 지금 대칭이니까 여기가 정확히 2로 찍히죠. 대칭 위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1과 2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잡아야지만이 1과 2 사이의 구간은 x축 밑에 있는 구간이 되겠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야 이제 3부터는 증가래. 즉 x가 3일 때부터는 x축 위에 그려져야 된다 이거야. 그럼 3이 어디 있어야 돼? 3이 한 뭐 대략 뭐 요 정도쯤 이제 해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정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3이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여기가 3. 이제 좀 더 연장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문제 상황에 해당되는 뭐 그림을 그렸으면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 식 세우는 게 중요해. 식 세우는 게. 이 상황에서 무슨 식을 세워야 될까? 무슨 식을? 이걸 잘해야 돼.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걸. 무슨 식을 세워야 되니 이거? 뭐라고요? 대입. 뭘 대입해요? 1과 2와 3을 주어진 함수에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했을 때 자,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x축 아래에 있으니까 0 이하가 돼야 되겠죠. 0 이하. 2를 대입했을 때 0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는 뭐가 돼야 돼? 얘는 반대로 0 이상이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을 세워줘야 된다고. 이런 부등식을. 저걸 세워줘야 돼. 부등식을.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서 풀어봅시다 이제. 자, 첫 번째 f'1 계산해보자. 저기 1 넣어주게 되면은 자, 3-9 플러스 a가 0 이하 해서 여기서 a가 이제 6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6 이하. 이런 게 일단 하나 등장하고 두 번째 2를 넣어줍니다. 근데 사실 2는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 1과 2가 같은 함수 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식으로 나오긴 할 거야. 그래도 대입해보면 이제 12-18 플러스 a가 0 이하라고 해서 여기서 a가 6 이하라는 식을 이끌어내시고 6 이하 3 대입했을 때 양수니까 3 대입하시면 27-27 플러스 a가 이제 0 이상이다 라고 이거 식을 써서 소거되니까 a가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씁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식이 나오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는 a의 공통범위 구할 수 있지. 자, 6 이하인데 0 이상이래. 그럼 공통범위가 0과 6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되겠지? 요 사이 범위로 갇혀져 있어야 돼. 요 사이 범위로 이제 갇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A의 범위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 다음에 식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이 문제 상황에서 요거를 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요거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 요거 이런 건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 보고 이 상황에서 무슨 식을 이끌어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요런 걸 잘해야 돼. 자, 요런 걸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보도록 합시다. 극대와 극소. 자, 극대와 극소. 자, 증가감소를 이제 이용해서 극대극소라는 걸 따지는데, 자, 여기서,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좀 말이 어렵거든? 잘 들어봐.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만약에 무슨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냐면, 대는 우리 이제 한자로 보면은 대는 큰 거고 소는 작은 거잖아요, 이제. 자, a에서 극대가 되려면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되거든. fx가 f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커야 돼. a에서 함수값이. 반대로 밑에 2번도 볼게. 이번엔 반대로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식을 만족해야 b에서 극소라고 하냐면, 반대로 해서 이번에는 b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가장 작아야 됩니다. b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가장 작아야 된다. 이러면 함수 fx는 x는 b에서 극소라고 하고 fb를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잘 들어봐.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지금 여기 그림을 봐봐. 지금 여기 삼봉우리 모양이 있지. 쉽게 생각하면 삼봉우리 모양인 지점에서 극대를 가지면서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하고, 움푹 파인 지점 있죠. 움푹 파인 지점을 극소라고 이제 하고요.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해. 극소값. 그럼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삼봉우리 부분이 극대, 움푹 파인 모양이 극소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좀 말 설명을 좀 어렵게 해놨지. 어렵게. 자, 이게 저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거야. 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여기 찾아볼 건데, 근데 얘들아 여기 1번을 잠깐 봐봐. 1번을. 1번에서 만약에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2개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뭐가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 2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2개 있어. 뭐라고요? 열린 구간? 하나 더 있습니까? 지금 정답을 하나 얘기했어. 나머지 하나 한번 맞춰볼래? 뭘까? 딱 하나 더 있어.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 딱 하나. 포함하는. 오케이. 자, 틀렸습니다. 자, 봐봐. 어떤 열린 구간이야? 어떤 열린 구간이야? 저 2가지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거든? 저게 뭐가 중요할까 싶을 때, 이거야. 뭐냐면, 자, 내가 열린 구간을 아무렇게나 잡아. 열린 구간을 아무렇게나 잡아보라는 얘기야. 열린 구간을. 만약에, 열린 구간 대충, 여기랑, 여기로 잡았어. 열린이니까 양 끝이 뻥 뚫려 있죠? 근데, 그때 열린 구간 안에서, 봐봐. 그 구간에 속하는 어떤 함수값보다도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커. 요 의미 자체가 a가 가장 큰 값이니까 최대값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어진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만약에 있으면 그 최대값을 우리가 극대다라고 하면서 그 최대값을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극대값. 근데 여기서 어떤 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내가 구간을 내 마음대로 잡으라 얘기야.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잡고 만약에 요렇게 잡았어.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따지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여기 맞니? 여기? 근데 저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이 있는지 볼래? 최대값이 어디야 지금? 최대값이? 얘는 최대값이 없습니다. 왜? 가장 높이 있는 점이 뻥 뚫려 있잖아. 이거 최대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지금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구간을 잡아보면 돼. 다른 구간. 어떤이니까 내 맘대로 막 잡아보는 거야. 그걸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잡아봤을 때 이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이 있으면 그 점을 극대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자. 구간을 이렇게 아니지 다시 구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다. 여기 열린 구간 보는 거죠. 여기 이때 최소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최소값이 있죠. 최소값이 이 지점을 극소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그냥 결국에 극대값, 극소값은 그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제 보통 실수 전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거든요. 구간을 따로 안 주면. 그런데 이 극대값, 극소값은 임의로 내 맘대로 적당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최대값이 존재하면 극대, 최소값이 존재하면 극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극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최대값이 0으로 뭘까? 최대값. 맥시멈. 최소값은 뭘까? 미니멈? 자, 그럼 극대값, 극소값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어떤 정해진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인 거잖아. 그래서 극대값은 0으로 뭐냐면 로컬 맥시멈이야. 극소값은 0으로 뭐냐면 로컬 미니멈이야. 0으로 얘기하면 좀 와닿니? 전혀 안 와닿니? 로컬이 무슨 의미야? 로컬? 지역의 그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 특정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극대값, 극소값으로 약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값. 근데 당구장 표시. 극대값이 그런 모양 자체가 우뚝 솟은 모양이고 극소는 파인 모양이다 보니까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크지는 않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자, 만약에 봐봐, 이제. 현재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데 얘들아, 여기 극대값, 극소값이 여러 개인 거거든요, 이제. 여기 여러 개의 극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현재 봐봐. 이런 극대값이 있지. 그 다음에 이런 극소값이 있지, 그지? 극대값보다 극소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꼭 극대값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 여러 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림이잖아. 이렇게. 상수함수 C라고 잡으면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데. 저거 왜 저럴까, 저거? 상수함수. 또 상수함수는 왜 모든 실수 X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까? 이거 생각해볼래, 이거? 아니, 아까 극대값은 그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값, 극소값은 어떤 구간에서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모양 자체가 우뚝 솟아야 극대값, 움푹 파여야 극소값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상수함수는 왜 어떠한 X를 하더라도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할까? 왜? 왜 저럴까? 상수함수? 왜 저럴까? 요것 때문에 그래. 요거 등호 때문에 그래, 등호. 만약에 봐봐. 내가 내 마음대로 적당한 어떤 열린 구간 잡아. 이렇게 잡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죠. 근데 이때 그 A라는 지점을 내가 아무데나 잡아, 아무데나. 뭐 여기로 잡았어. 그럼 A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여기잖아요. 근데 A에서의 함수값이 주변의 다른 지점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지는 않잖아. 근데 항상 같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니야, 등호가 이게?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 지점에서 극대를 가진다. 극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이 X는 A에서 이거 지금 요거 A로 생각하세요, A로. 근데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주변의 함수값보다 더 작진 않지만 등호가 성립하지. 이것도 만족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 X는 A에서 극대도 되면서 극소도 되는 거야. 동시에 되는 그림으로 생각해주면 돼, 이제.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면은 극대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상수함수는 어떠한 X를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극값과 미분계수. 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만약에 x는 a라는 지점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 지점에서 f'a가 0입니다. 0. 아, 저게 이제 왜 성립하냐면 증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증명이. 자, 요거야.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만약에 극대값을 가진다 가정해봐. 극대값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뚝 솟은 산봉우리 모양이에요. 산봉우리 모양. 그러면 그 절대값이 충분히 작은 실수 h를 도입하는데, 자, 요거지. 자, a에서 극대값이면 a에서의 함수값이
A 주변의 함수값보다 더 큰 거 아니야? A에서의 함수값이 더 클 거 아니야? A에서 조금 차이 나는 지점의 함수값보단 A가 크죠.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거를 이항을 해, 이항을. 이항한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이런 거 했었는데 이항해준 식에서요. 이항도 해볼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0이었는데 여기서 양변을 양수 H로 나누고 리미트를 붙여. 양수 H로 나누면 부동호 안 바뀌죠, 그죠?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음수 H로 나누고 리미트를 붙여. 음수로 나누면은 부동호가 바뀝니다. 좌우극한을 지금 도입한 거지. 자, 근데 이게 뭐야, 얘들아, 이게. H가 0 플러스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저게? 무슨 계수? 그냥 미분계수가 아니지. 플러스. 우미분계수. 이거 우미분계수란 말이에요, 우미분계수. 이 우미분계수가 지금 0 이하래요. 반대로 H가 0 마이너스일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좌미분계수래요, 좌미분계수, 이제. 얘는 좌미분계수래. 좌미분계수는 이제 0 이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0 이상. 자, 이때 봐봐. 함수 fx는 x는 a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므로 자, 이거야. 뭐냐면 우미분계수 요게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 거야. 이렇게 이제 내려왔어. 그 다음에 요거 좌미분계수 요거는 뒤집었어요. 이렇게 이제 뒤집었습니다. 이제. 근데 애초에 전제 조건 자체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f'a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 같은 값을 이걸 이제 우리가 f'a로 보자고 한 거잖아요. 이제 f'a로 보자고 한 거지. 이게 0 이하,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f'a는 0과 0 사이에 껴있어야 되니까 그냥 0일 수밖에 없겠죠? 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같은 방법으로 극소를 갖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극대값을 가지면 그 지점에서 f'이 0인 거야.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 위에 그림을 잠깐 봐봐, 위에 그림을. 아까 위에 그림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극대값을 갖는 이런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은 가로로 된 접선 나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죠. 극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으면 기울기가 0이고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기울기 0,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기울기가 0일 거야. 기울기가 0.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지. 전제 조건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돼. 즉 함수가 꺾이지 않고 그래프가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져야지만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져야지만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면 극대 갖는 지점, 극소 갖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이라고 해서 그 지점에서 반드시 극대를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그 발레가 이제 y는 x 세제곱이거든요. 그 발레가.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이 주어진 함수를 내가 만약에 미분해 보잖아요. 이제 이게 3x 제곱이야. 3x 제곱. 3x 제곱이죠. 그런데 그 x가 0일 때 있지. x가 0일 때에는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0 대입하면은 0이야. 이때는 관통하는 접선이 나오게 돼. 관통하는 접선. 관통하는 접선이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접선이라는 거는 그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거. 맞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 그 예외가 이런 예외가 있거든, 이제. 이런 예외가 이제. 그래서 관통하는 접선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관통하는 접선이 이제.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원점 있지? 이게 삼봉우리 모양도 아니죠. 그 다음에 움푹 파인 모양도 아니야.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x는 a에서 극값을 갖지만 f'a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얘들아 여기 있지. 이 지점이 지금 움푹 파여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소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음북 파이 있는데 함수가 근데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꺾여 있죠. 이거 극소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극소. 극소일까 아닐까 이거? 얘는 극소가 맞습니다. 함수가 막 이제 막 그 꺾여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제 조건 있지, 전제 조건. 아까 이거 부등식 있죠. 이거 부등식이 성립하면 이제 극대다 극소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원점이 이 원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원점이 가장 밑에 있는 점 아니야? 함수값이 가장 작겠지, 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거야. 꺾인 거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극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꺾였으면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f'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상황도. 자,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되고, 꺾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야, 판정. 자, 뭐냐면 요거야. 자, 어떤 함수 fx가 있어. 자, x는 x1, x2에서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죠. 증가감소를 판정할 수 있을 때, 자, 보세요. x는 x1에서,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어떤 모양이야, 이거? 증가하다 감소하면? 증가하다 감소하면 말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산봉우리 형성되지 않네? 그럼 그 지점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뭐야? 극대야, 극소야? 극대이고. 반대로 감소하다 증가하면 뭡니까? 극소입니다. 극소. 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극소.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단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은 f'x가 뭐라고요, 이거? 0보다 크다 이런 얘기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f'x의 부호와 연관 짓는 거거든. 자, 증가했다 감소한다. 이 말 자체가 f'x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자연스럽게 극대가 형성이 되고요. 극대값 fa를 갖습니다. 극대값 fa. 극대값 fa를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극대값 fa. 그 다음에 이제 x는 a의 좌우에서 만약에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이 극소를 가지겠죠. 반대로 생각해서 극소값 fa를 갖습니다. 극소값 fa.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여기 그림을, 자, 모양 자체가 증가했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했다 증가하면 극소인데,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그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 이 f'의 값이 0이라고 했죠.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 했을 거예요, 이제. 근데 봐봐. 그 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전에 봐봐. 이게 f'x가 양수여서 증가. 그 다음에 f'x가 음수여서 감소라고 하면은 우리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에는 뭐가 있어,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반대로 f'x가 음수여서 감소였다가 f'x가 양수여서 증가, 플러스가 된다면 이때도 그 중간에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 거죠. 0 되는 순간이.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잘 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뭐라고요?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뭐라고 이거? 극소야. 앞에 거와 연관지어, 앞에 거와 이제. 알겠지? 플러스는 큰 거고 마이너스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필마로 바뀌면 극대. 마플로 바뀌면 극소. 앞에 거를 좀 기준으로 잡고 생각하세요.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잡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좀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우리 이거 그 밑에 조금 필기를 좀 이제 할 게 있는데, 그 극대극소 따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극대극소 따지는 거. 자,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런 그림이야. 자, 그러면 내가 색깔 구별할게. 극대를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할게. 극대를 이제. 극소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구별을 할게요, 이제. 자, 얘들아. 극대를 먼저 표시해보자. 극대를. 극대가 지금 얘네 둘 맞니? 우뚝 소선 삼봉울이죠? 자, 극소 표시해볼게. 얘네 둘은 극소로 볼 수 있니? 얘네 둘은? 극소로 볼 수가 있죠? 얘네 둘은.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래, 요거. 잘 봐. 여기서 꺾어. 여기서 꺾어. 꺾어.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좀 꺾어놨거든요, 이제. 자, 얘가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요거. 얘가 주황색을 뭘 한다고 했지? 극대로 한다고 했지? 이미 주황색 들고 있잖아. 극대, 극대, 극대. 자, 그럼 봐봐. 여기는 뭘까, 여기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꺾였어. 극소니 이게? 내가 지금 주황색 들고 있잖아. 주황색 뭐라고? 극대라고 했지? 바꿀 거야지. 극소야? 극소. 극소야, 극소.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제 극소입니다. 극소. 그럼 여기도 따지면은 극소인가 여기도? 꺾였지만? 그냥 파여 있으면 극소야. 우뚝 솟아 있으면 극대야. 극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자, 요걸 잘 봐.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잘 봐. 잘 보세요. 이거. 자, 끊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놓고, 자,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뚫어 놓는다. 이렇게 이제 뚫어놨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색칠을 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좀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만 더 그려볼까? 조금만 더 그려보도록 할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뻥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여기다 색칠할까? 여기다가 색칠해 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게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여기 또 이제 색칠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자, 되게 막 복잡하게 그려놨거든요. 그렸니 이거? 그랬어? 안 그리고 뭐 어, 어,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리고 있어 지금. 일단은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좀 그림 그려 놓읍시다 이제 이거. 그림 잘 그리세요 이거? 그림을 좀 잘 그려 놓으세요 이제. 그림을 잘 좀 그려 놓아라. 그림을 잘 그려 놓아라. 잘 그려 놓아라. 잘 그렸니? 그림? 자,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한번 좀 판단해보고 싶다 이거야.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해보자. 자, 봐봐. 첫 번째 포인트. 자, 여기 봐봐, 여기. 자, 여기. 극대야, 극소야, 이거. 극대야, 이거? 내가 파란색을 들었잖아. 얼른 자, 봅시다, 이거 이제. 여기서 얘는 내가 바꿀 거니까 극대다, 극대. 자, 여기 책 펴시고, 그러니. 자, 여기 이제 극대고, 이제.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래, 여기? 자, 여기 봐봐. 여기 좀 끊어져 있어요. 이거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이거? 극대야, 이거? 왜? 펌 하는 거, 이거? 내가 주황색 들었잖아. 내가 이번에 안 바꾸나? 왜 안 바꿔? 아까는 바꾸고 이거 안 바꾸나, 이거? 자, 이거는 뭡니까? 극대야, 극소야,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아닐까? 뭘까, 이거? 얘는 극대다. 극대. 얘는 극대입니다, 극대.
왜 극대일까 저거? 그러니까 이제 그 극대극소의 그 올바른 정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올바른 정의를 그 아까 위에서 부등식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면 극대극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지금 이 지점을 포함하는 이제 어떤 적당한 열린 구간 잡아. 자, 적당히 뭐 대충 이렇게 잡아보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다 쳐봐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열린 구간이야. 이 구간 안에서 얘가 가장 우뚝 솟아있지 않니 위에? 가장 위에 있긴 하잖아.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럼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극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극대. 자, 그럼 얘를 봐봐. 자,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은 뭘까? 이 지점은? 이 지점은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흰색 들었는데? 이 지점 뭡니까, 이 지점? 뭐야, 이거, 이 지점? 극소? 자, 이 지점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탈락. 얘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극대입니다, 극대, 이제.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닐까? 마찬가지야. 그냥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아. 적당하게. 잡았어.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점. 근데 이거 뻥 뚫려 있잖아. 이거를 극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극대도 아니겠죠,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볼래, 요거 이제. 자, 이 지점. 여기. 자, 이 지점은 뭐야? 극대야, 극소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 요 순간이야, 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적당한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가장 위에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뻥 뚫려 있죠. 그냥 봐봐. 가장 밑에 있는 점이 또 여긴데 여기도 뻥 뚫려 있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그럼 얘를 봐봐, 얘 이제. 자, 얘는 이제 이 지점은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극소? 이 극소야, 이게? 봐봐. 내가 만약에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으면은 좀 다시 잡아보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잡아보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해. 그러면은 지금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얘가 최소값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는 뭐야? 그럼 얘가? 얘는 극소야, 극소. 극소야. 왜? 그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내 맘대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내 맘대로 구간을 잡았을 때 만약에 그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간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은 극대 극소가 되는 거야, 이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얘가 최소값 아니네, 얘가 최소값? 그럼 이 지점을 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구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다시 얘기하면 극대고요. 얘도 그냥 원래 극대고요. 그 다음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고 여기는 극소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명확하시겠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극대값,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극소값.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으로 하면은 더 와 다일 거야, 이제. 이걸 토대로 필수 예제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값을 구하시오. 자,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있으면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요게 좀 어려우니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이거. 자, 일단은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로 다 줄 거거든.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로.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끊어지지 않고 혹은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일 거야. 이제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에서 극대 극소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거야. 기본적으로 미분에서 0 되는 거.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미분을 일단 해줄 거거든요. 미분을. 자, 미분해 봅시다. 자, 이거 f'x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거 인수분해로 이제 묶어볼 수 있지 않니? 저거 이제 뭐로 묶을 수 있어? 저거 이제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은 x 빼기 4라고 묶을 수 있지 않니? 저렇게 x 빼기 4라고.
묶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미분에서 0 되는 거 x가 뭐 있죠? 0하고 4 두 개 있죠. 0하고 4.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무슨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0일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 4일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 판단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이 F'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놓고 판단하면 돼. 이거 이차함수죠. 이차함수.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인데 X축하고 이제 0이랑 4에서 만나는 거잖아. 얘가 이제 0이랑 4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이 F'의 부호 변화 생각해봐. 마플마로 바뀌는 거 뭐니? 마플마? 마플마로 바뀌는데 자,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자, F'이 지금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뭡니까 이거? 극소야. 마플. 앞에 거를 뭐라고 했어? 앞에 거. 극소야. 극소. 그래서 x는 0에서 극소값까지입니다. x는 0에서 극소값까지는데요. 극소값. 0 대입하면 몇인데 이게? 5가 나오죠. 반대로 4를 대입하면은 4일 때는 어떻게? 풀마로 바뀌지 않니? 풀마로? 극대값을 가질 거야. 극대값.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데 4 넣으시면 몇입니까 이거? 4 넣으면? 4 넣으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96 플러스 5 하면은 37인가 나오네요. 37.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답을 내면 돼. 이렇게만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는 이제 4차 함수거든요.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4x야. 이제 항상 공통 부분이나 이런 거 묶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묶어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죠. 4x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묶어주고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서 또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셈이지. 4x에 x-1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럼 이제 이 F'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거 몇 참수죠? 3참수. 3참수, 4참수의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배워. 그래가지고 지금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 물론 그래프 그리는 법 알면 그려가지고 저렇게 보호 판단해서 풀면 돼.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거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요거 오늘 얘기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자, 일단은 잠깐 증감표를 좀 그릴 거거든. 증감표를 이제. 자, 사실 증감표를 꼭 안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좀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감표를 그리도록 할게요. 이제 증감표. 자, 증감표 세 줄 6칸짜리 그릴 거야. 6칸짜리 이제. 자, 증감표를 좀 그릴 건데 그 증감표를 일단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참고로 지금까지는 제가 증감표를 이렇게 좀 선으로 그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거 선 안 그릴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선을 안 그릴 겁니다. 왜 선을 안 그릴까 이게? 민경아. 맞아. 귀찮아서 안 그릴 거야. 자,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야. 이제 정성스럽게. 자, 그래가지고요. 저 x값 0하고 1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습니다. 0하고 1을 이제 0하고 1을 여기 적으시고요.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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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부호를 한번 좀 판단해 볼게. 얘들아, 부호를 이제 F'의 부호를. 자, 요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요거 이제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먼저 x가 이제 다시 F'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두 개 구해놨죠. 그죠? 그래서 보통이 아니라 증감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게 적거든. 근데 일단 가장 큰 쪽의 구간에
부호부터 판단해 볼 거야. 0하고 1일 때에는 얘는 0이죠. 0. 0이야. 자, 가장 큰 쪽부터 여기에 부호를 판단해서 왼쪽으로 건너가면서 어떻게 부호가 바뀌는지를 판단해 볼게, 이제. 자, 봐봐. x가 1보다 클 때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거든. 이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뭐라고요? 양수? 이거 왜 양수입니까? 그냥 간단해. 1보다 큰 수를 여기에 대입했다 생각해봐. 그때 부호가 뭔지 생각해봐.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게 다 양수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플러스로 정해지지 않을까?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로 정해지는 거야. 플러스로 이제.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0과 1 사이의 구간에 해당되는 걸 넣습니다. 이제. 자, 0과 1 사이. 0.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나오는 거 확인되니 이거? 그러니까 뭐 0.5 정도 넣어봐. 0.5. 그럼 양수고 여기도 제곱이니까 양수에서 얘는 부호가 플러스로 유지가 될 거야. 플러스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0보다 작은 거 음수를 넣어봐. 음수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음수. 여기서 음수 나오고 얘는 제곱이니까 양수.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음수가 나와 이제. 이걸 토대로 함수 생겨 먹은 모양이요. 이렇게 감소, 이렇게 증가, 이렇게 지금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함수 값도 한번 계산해 보게 된다면 이제 x에다가 0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이 극대극소는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에서 가지는 거야. x가 0일 때를 거쳐가면서 부호가 변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이게 뭐야 이게? 극소가 되는 거야. 앞에 거를 보라는 거야. 앞에 거. 극소. 근데 그 다음 거 봐봐. x가 1일 때에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는 극대극소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최종 답을 쓰실 때는 x가 0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 답은 이제. 그래서 일단 답은 이렇게 낼 수 있어. 답은 이제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할 게 있어요. 자, 그 이제 앞으로 물론 다음 시간 가면은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중요한 얘기를. 되게 중요한 얘기였고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이 부호 판단하는 걸 해볼 거야. 지금은 내가 이 x의 값 뭐 1보다 큰 x를 넣어서 뭐 0. 얼마 넣어서 음수 넣어서 직접 확인했잖아.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속도가 붙어야 돼. 이제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빠르게 이제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냐면 자 요겁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쪽 여기 있지. 가장 큰 쪽 구간은 사실 이게 이거잖아. 저 x값 0과 1은 이 인수들에 의해서 생겨난 수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x값 1이죠. 근데 1보다 큰 거를 대입하면은 당연히 이 인수들이 양수 나오지 않겠니? 당연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부호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로 결정돼.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맨 오른쪽에 부호 있죠. 맨 오른쪽에 부호는 얘는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입니다. 무조건.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로 무조건 결정돼. 제가 무조건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와 일치한다 이 얘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와 일치합니다. 쟤는 이제. 자, 그 다음 봐봐. 이게 지금 부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 이제. 자, 생각해볼래 얘들아? 만약에 이제 봐봐. 자, 이 문장은 좀 이제 논외로 이제 생각해봐 이제 논외로.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를 이제 x 여기다 씁시다 이제
그 x-1의 홀수 제곱이야. 홀수 제곱. 만약에 홀수 제곱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x가 1보다 크면은 이게 무슨 부호가 돼야 돼? 무슨 부호입니까 이게? 1 말고 얘들아 그냥 일반화해서 하자. A로 하자. A로 그냥 좀 더 어렵게 가자. A로. x가 a보다 크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괄호 안에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반대로 x가 a보다 작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괄호 안에가 음수인데 음수를 홀수 제곱을 해도 음수일 거야. 음수 이제.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만약에 x-a의 짝수 제곱이라고 한번 가정해볼래? 짝수 제곱. 짝수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x가 a보다 클 때 어떻게 됩니까? 괄호 안에가 양수니까 결과도 양수가 돼야 돼. 근데 반대로 x가 a보다 작아. 괄호 안에가 음수야 그지? 그런데 짝수 제곱을 하면은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가.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뭔지 알아? 결국에 이 괄호 안에 인수 a잖아요 지금. a보다 크면 괄호 안에는 양수, 작으면 음수인데 그거를 홀수 제곱을 하느냐 짝수 제곱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부호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지? 최종 부호가. 결국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홀수 제곱일 때에는 a보다 작았다 커질 때 부호가 어떻게 돼? 변한다 이제. a를 거쳐 지나갈 때 부호가 변한다 이거지. 부호가 변함. 근데 짝수 제곱은 뭡니까? 짝수 제곱은 부호가 안 변하겠죠. 얘는 부호가 안 변함이라고 쓰는 거야. 부호가 안 변하는구나. 부호가 안 변합니다. 부호가 안 변해요 이게.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 문제로 돌아볼게 이제. 자, 이 판단은 x가 가장 클 때부터 따질 거야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양수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씁니다. 자, 이제 x를 작아지게 점점 보내볼 건데 1을 거쳐 지나가면서 이제 0을 거쳐 지나가면서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야. 자, 1을 거쳐 지나갈 때 1은 지금 홀수야 짝수야 이거. 짝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변하고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0을 거쳐 지나가는데 이거 0제곱은 이거 인수가 홀수 제곱 하나잖아요. 0제곱을 거쳐 지나갈 때에는 부호가 어떻게 돼? 변하는 거라고 이제. 홀수를 거쳐 지나갈 때에는. 그래서 부호가 변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부호가 변한다. 되십니까? 부호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홀수 제곱일 때는 내가 아까 부호 변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으로 생각해 줄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한 2개 정도 더 연습 좀 해봅시다. 2개 정도 이제. 요거 이제 지울 거니까 일단. 요거, 여긴 다 쓰셨죠, 여기? 여기 지웁니다, 여기.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이제. 예시 들어볼게요, 예시. 자, 이제 내가 어떤 식을, 어떻게 예시를 잡을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예시를 잡아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자, 봐봐. x-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4제곱, x-2의 1제곱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증감표를 내가 이제 선 안 그릴게 이제. 자,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x값 3개 보이죠? 1, 마이너스 1, 2 해가지고 3개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점 마1 점점점 1 점점점 2 점점점 총 구간이 4개가 됐고요. 4개의 구간이 나올 겁니다. 선 안 그릴 거야. 귀찮아서. 이랬을 때 f'x의 부호 변화 생각해 볼게. 얘를 이제 f'x라고 보시고 f'x는 으로 보시고 이땐 0이죠 다. 0. 이땐 0인데 근데 여기서 자 부호 판단 잘 봐봐. 부호 판단. 자, 가장 먼저 x가 가장 큰 쪽의 구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 왜 플러스입니까? 최고차항계수의 부호가 양수야. 그래서 여긴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정할 거야. 플러스 이제. 플러스로 정하고 얘들아 요거 2로 하나 바꾸자. 2로 이제. 2로 하나 바꿔볼게. 자, 그러면 자 2를 거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왜 플러스? 짝수 제곱이니까.
부호가 안 변합니다. 그럼 또 1을 거쳐 지나가. 1은 홀수 제곱이네?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홀수는 부호가 변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거쳐가는데, 마이너스 1 짝수 제곱이네요?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 안 변하죠. 간단하죠? 홀수면 부호 바꾸고, 짝수면 유지해라! 라는 규칙으로 해주면 돼, 이제. 그러면 얘는 이제 x가 1일 때만 극수를 가지겠죠. 마플로 변하는 순간이 이때니까 이 순간일 때 극수를 가진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됩니까?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 예시 하나. 자, 두 번째 예시 좀 복잡하게 가봅시다. 복잡하게 이제. 자, 두 번째 예시는 이제 f'(x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2026제곱 x 마이너스 1에 5제곱 그 다음에 이제 x 그 다음에 이제 x에 그 다음에 1001제곱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숫자가 좀 큼지막하게 잡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판단해 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1, 0 세 가지의 x값이 이제 존재하고요. 이렇게 이제 총 x의 구간을 저렇게 이제 네 가지 구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 f'x의 부호 변화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f'x의 부호 변화. 자, 지금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1과 0과 1일 때에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부호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부호 변화. 자, 여기 가장 큰 쪽 여기죠. 여기는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입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여서 마이너스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쳐 지나가는데 1을 거쳐 지나가면은 홀수 제곱이네?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홀수니까. 0을 거쳐 지나갑니다. 0은 이제 요거인데 홀수 제곱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거쳐갈 때는 2026 짝수 제곱일 때는 부호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부호가 변하는 순간에 유일하게 이때만 있죠. 이때가 극소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가 극소입니다. 극소. 극소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극소. 이 정도 했으면 좀 되시겠죠, 이제? 네. 어디요? 아, 여기요? 바뀝니다. 극대입니다. 극대. 아주 날카로운 질문. 오케이. 극소 극대로 얘기할 수 있어? 극소 극대로. 이 정도 했으면은 부호 판단이 이제 확실히 되시겠죠? 부호 판단.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판단할 수 있어. 이 정도만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값 이제 2번은 이제 극소값 아까 답 썼었죠?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 써드렸고요. 5번을 봅시다. 5번. 자, 이제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인데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 주어진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마이너스 8을 가진대. 마이너스 8. 일반적으로 자 이거 3차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8을 가진다는 말 자체가 얘들아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에 넣었을 때가 8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극대값은 모양 자체가 3뽀글이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그 극대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되는 거? 0. F'이 0이 되어야 돼.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 지금 주어진 함수 fx는 미지수가 a, b 두 개고 식도 두 개이니까 뭐 대입해서 연립하면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미분을 좀 미리 좀 해놓읍시다. f'x란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8 해보면 원래 함수에 넣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8이다 라고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a 빼기 b가 몇이 돼야 돼? 9가 되어야 된다. 9가 되어야 돼 이제 9가 되어야 돼.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야. 저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 넣는 건데 6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
2라고 쓰도록 할게. 저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쟤네를 이제 연립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쟤네를 이제 연립해보시면 이제 A 빼기 B가 몇이 돼야 돼요? 얘가 이제 9. 연립해주게 되면은 더 합시다. 마이너스 A가 3이어서 A가 마이너스 3, B는 여기서 마이너스 12로 결정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극소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주어진 A, B를 다시 원래 함수에 넣어서 일단은 미지수를 좀 결정해 놓고요. fx는 2x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됐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분을 이 상태에서 좀 해놓게 이제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 6으로 바로 묶어서 인수분해 볼게. 6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자, 이와 같이 바로 인수분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도 돼요. 저렇게. 저렇게 인수분해도 인수분해도 될 겁니다.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소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가 2인데 여기서 극소가 되게 하는 거. 자, f'x의 부호 변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극소가 되게 하는 거 뭡니까? 2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2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극소값은 f2다. 원래 함수 f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야, 이제. 자, f2는 뭡니까? f2는 2 넣어주시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야 되겠죠? 계산해주면은 이거 4 빼기 24 더하기라면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19 나오나? 이렇게 나오니?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야. 생각해보면 아까 그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사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면은 나머지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극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사실. 여기에서 극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자, 도함수의 그래프의 해석이야 해석. 자, 이 그래프를 좀 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자, 봐봐.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야. 그렇다면 옳은 것을 확인해 보는데 1번 봐봐. 주어진 함수 fx가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증가한다. 맞니? 주어진 함수 fx가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증가합니까 이거?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구간값이 마이너스. 자, 지금 이 fx는 주어진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감소야. 지금 생겨먹은 모양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증가하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가 뭐야? f'이야. f'. 문제에서 fx가 주어질 때 f'x가 주어질 때 달라. 구별 잘해야 돼 얘들아. 기본적으로 증가하려면은 f'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f'x의 그래프에서는 x축 윗부분이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야. 반대로 x축 아랫부분이 원래 함수 fx가 감소하는 구간이야. x축 위아래로 따지는 거야. 이때는 증가 감소를. 그래서 감소가 맞고요. 그다음 2번. 함수 fx가 2에서부터는 쭉 감소하느냐? 2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감소가 아니죠? 왜? x축 위아래의 여부를 따지는 거야. 2와 3 사이의 구간은 위에 있으니까 증가죠. 3부터는 쭉 밑에 있으니까 감소로 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3으로 바꿔야 이제 올바른 설명이 될 겁니다. 3으로 바꿔야. 그 다음 3번.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이냐? 자, 마3이라는 지점 봐봐. 여기 지금 막 우뚝 솟아있는 것도 아니고 움푹 파여있는 것도 아니니까 틀렸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부호가 마삼인 지점에서는 풀마로 바뀌죠. 풀마로 바뀌면 뭐죠? 극대. 앞에 걸 뭐라고 했지? 극대가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4번. x는 1에서 뭐냐? 1에서는 좌우에서 부호가 마풀로 바뀌죠. 뭐가 됩니까, 이거? 소가 되는 거지, 소. 얘는 소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5번. 이 주어진 함수가 총 극값이 몇 개이냐, 이 얘기야. f'x의 부호 변화하는 수근을 찾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이 f'x의 부호가 변해야 되잖아. 그건 어떻게 보면은 x축과 교차하는 지점을 보면 돼. 교차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이 몇 번 있느냐? 라는 얘기인 거지. 몇 번 있습니까? 3번. 그러니까 3개의 극값을 가지는 겁니다. 5번이 정답이야. 5번이. 5번이 정답인데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생각해 볼까? 만약에 그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만약에 도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였다라고 가정해봐. 만약에 원래 함수였다라고 가정해주면은 만약 y는 fx가 아니라 y는 fx의 그래프였으면 이 주어진 함수가 만약에 그냥 f'이 아니라 fx로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저게 맞는지 틀린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fx였어. 만약에 fx. 그때는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만약에 fx였다면 자, 주어진 구간 마일과 1 사이에서 증가한다. 맞습니까, 이거? 맞는 거야.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야.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3에서 극대극소 둘 다 아닙니다. 틀렸다.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야. 1에서 극대극소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죠. 그 다음 5번 극값이 몇 개냐. 극소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에서 2에서 극대가 있으니까 총 2개가 맞겠지.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이야. 만약에 fx로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문제에서 fx가 주어지느냐 f'x가 주어지느냐 이거를 잘 분간을 해야 돼. 웬만하면은 좀 생각을 더 하게끔 하기 위해서 f'x로 보통 주는데 우리 어떻게 나오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